오래 앉아있는 생활이 불러온 심각한 문제. 아이고 다 막혔네. 하하. 혈관 질환부터 근골격계 질환까지 면도칼로 칼 오래된 그런 힘? 전기 오른 것처럼 막 계속 목하고 팔 그냥 이렇게 이게 다치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시풀이 둥둥하게 부었죠. 많은 연구에서 의자병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꼼짝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뇨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치명적인 심뇌혈관의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 삶을 위협할 정도지만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의자의 저주. 과연 우리는 의자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매일 오전 9시면 윤호진 씨는 그의 일터로 출근한다. 지난 10년 동안 이어온 일이다. 두 사람이 들어서면 꽉 차는 공간. 이곳에서 그는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는 걸까? 일이 많을 때는 약 한 2시간 정도도 할 때도 있고 3시간 계속 꼬박 할 때도 있고. 한 번 일을 손에 잡으면 구부린 상태에서 2~3시간은 앉아 있다 보니 특히 힘든 곳은 허리다. 10년 전부터 4차례나 척추 수술을 받았다. 그 당시 운전을 했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고 저리고 감각이 둔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추광판 탈출증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수술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죠. 허리 디스크는 관광버스를 운전하던 때부터 시작됐다. 하나를 고쳐놓으면 그 다음엔 그 아래가, 또 그 다음엔 그 위에 문제가 생겼다. 식사도 가게에서 하다 보니 허리를 펼 일이 거의 없다. 손님들이 오고 그러면은 또 전화하고 기다리던 사람이 또 지루하니까 될 수 있으면 손님들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하객처럼 덥지만 않고 가게에서 좀 많이 시켜먹는 편입니다. 최근에 허리병이 다시 도졌다. 통증은 앉아있을 때보다 섰을 때 더 견디기 힘들다. 제일 앉았다 일어설 때가 제일 힘들고 걸으면은 이제 좀 여기가 당겨가지고 어떠로 이렇게 안쪽으로. 어떤 느낌으로 막 당기세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면도칼로 칼 오래된 그런 힘? 그렇게 아픕니다. 오래 앉아있어 생긴 병. 그러니까 하루하루 다르게 점점 심해지니까 도저히 버티기가 힘들어서 이제 나도 이제 한계가 왔구나. 윤호진 씨의 척추 상태는 어떻길래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수반되는 걸까? (2번과 3번) 요추 사이의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었다. 1년 만에 디스크가 또 망가진 것이다. 요추는 디스크가 5개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5개가 해야 될 일을 아래 하나, 둘, 3개가 유압이 되어 있어서 위에 2개가 이제 담당을 하면서 움직임을 많이 써야 되고 그 상태에서 좋지 않은 생활의 습관이 계속 주어져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이렇게 다시 망가진 거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척추 전체가 한쪽으로 휘어져 있었다. 균형이 원래 이렇게 골반부터 바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위에 디스크가 망가지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시프팅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척추 디스크로 한번 수술받던 환자가 10년 후 또 척추 디스크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보통 6에서 8% 정도 잡고 있습니다. 10년은 더 일할 나이. 허리 건강은 생계와도 직결된다. 수술은 이 사이에 케이지를 넣어서 여기 이제 들어 올리는 거죠. 여기 들어 올려 맞춰주면 이 가운데로 균형이 맞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MR에서 보셨듯이 짜그라진 구조물로 인해서 안에 신경이 깔려 있는데 이제 여기가 들어 올려주면서 신경이 펴지니까요. 휘어진 척추를 세우고 눌렸던 신경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수술은 성공적이다. 하지만 수술 뒤 할 일이 남아있다. 발목 뒤로 이렇게 젖혀보시고. 네. 감각 다 괜찮죠? 앉아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숙여서 많이 들죠. 이렇게 허리 숙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만큼의 책상 같은 거를 하나 마련해 놨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숙인 상태에서 일을 하고 요걸 이제 좀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문제될 수 있어요. 윤호진 씨처럼 앉아있는 자세로 인해 생기는 질환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이문숙 씨는 경추에 문제가 있어 수술을 앞두고 있다.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팔이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잠깐 왔다가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전기가 그냥 이렇게 전기 오른 것처럼 막 계속 목하고 팔까지 전체가. 그래서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거의 안 꼬부라져요. 이 손이 이렇게 돼요. 안 꼬부라지고. 디스크가 이렇게 많이 경추신경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추 협착증이었다. 정상적으로는 경추 전반이 C자형 커브를 가져야 되고 각각의 디스크층도 높이가 높고 이런 이제 뼈가 자라나 있는 소견이 없이 신경이 충분히 여유 공간을 가지고 주행하는 양상이 관찰되어야 합니다. 퇴행성 질환인 경추 협착증은 잘못된 자세가 오래되면 서서히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20년 동안 은행을 다니면서 아침에 출근해서 고객을 상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을 하다 보면 한 8시간에서 10시간은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의자에 앉아 있으면 허리가 이제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일을 하다 보면 목에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토할 것처럼 막 그랬었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앉아서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몰입할수록 척추는 앞으로 굽게 된다. 한 실험에 의하면 스마트폰 게임을 한 지 5분이 경과하자 고개가 숙여지고 10분이 지나면 등과 목이 함께 구부러진다. 15분 때는 몸이 거의 접힐 정도였다. 이 자세가 흔히 말하는 거북목이다. 거북목은 왜 문제가 되는 걸까? 네, C자형 커브를 가지게 되면 이 균형점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뒤쪽의 근육이 일을 하지 않아도 자세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시선이 내려가는 자세에서는 균형점에서 앞으로 많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뒤쪽의 근육이 당겨주고 있어야지만 자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장시간 유지된다고 하면 뒤쪽의 근육의 피로감으로 결국은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추 협착증인 이문숙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이문숙 씨의 경추 상태는 추간판이 뒤로 튀어나와 경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는 상황이었다. 후궁 성형술은 목 뒤쪽을 절개해 경추의 꼬리 쪽에 있는 후궁을 잘라낸다. 잘라낸 후궁을 들어올려
경추관의 공간을 늘려준 다음 기구를 덧댄다. 이로 인해 눌렸던 신경이 온전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된다. 척추만이 아니라 앉아있는 동안 근육 또한 약해지게 된다. 6년 경력의 운동 강사와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일한 20대 여성의 근육을 비교해보기로 했다. 배 부위의 복직근, 허리 척추 기립근, 그리고 엉덩이와 허벅지 뒤 근육이 자세에 따라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살펴봤다. 우선 오래 앉아있는 사무직의 경우 앉아있을 때 복근과 하체 근육 모두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건 운동 강사도 마찬가지였다. 앉아있는 동안은 상하체 근육들이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다. 반면 서 있을 때는 달랐다. 대퇴 이두근,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요.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대둔근하고 대퇴이둔근하고 거의 비슷하게 양상이 보이고요. 특히 엉덩이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체 밸런스 근육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에 한 자업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앉아 있는 자세가 엉덩이에 굉장히 이완을 시키거든요.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엉덩이에 힘이 안 들어가고 허벅지 뒤 근육이 중심이 되어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대둔근 함스트링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둔근 힙부하고 대퇴이둔근하고 그 조절이 힘의 조절이 잘 밸런스가 이루어야 되는데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허리 쪽, 그다음에 이제 무릎 쪽, 전신의 이제 밸런스가 깨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겠죠. 엉덩이 근육이 약한 사람이 걸을 때는 어떨까? 대퇴이둔근뿐만 아니고 힙부에 있는 근육들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사용하지 않던 엉덩이 근육을 걷는 동안은 사용하고 있었다. 걸을 때 앞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엉덩이 근육이다. 일단은 그 엉덩이 근육이 우리 몸의 코어, 가장 중심이 되는 근육이거든요. 하체하고 상체를 연결해주는. 그래서 그 엉덩이의 그 근육, 대둔근이라든가 중둔근, 이 코어에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걷거나 하체의 힘으로 걸어서 상체로 어떤 빠른 동작을 하거나 그럴 때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오래 앉아 있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오래 앉아 있을까? 20대 학생과 30대 직장인, 50대 주부의 하루 평균 앉아 있는 시간을 알아보기로 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틀 동안 이 기기를 몸에 착용하고 생활하게 된다. 자그마한 센서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서 있는구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요즘 논문을 쓰고 있어서 거의 한 8시간 이상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못해도 9시간은 앉아 있을 것 같아요. 3-4시간? 30대 직장인의 하루를 관찰했다. 앉아있는 시간 9시간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하루 평균 13시간 30분을 앉아 있었다. 20대 대학원생인 박주혜 씨 또한 예상했던 8시간보다 긴 시간이었다.
서 있는 시간은 단 3시간, 10시간을 앉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너 시간 앉아 있을 거라 예상했던 주부 강유자 씨는 어땠을까? 예상했던 것의 2배인 8시간을 앉아 있었다. 한국인이 하루 평균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20대가 가장 긴 9.5시간인데 비해 50대와 60대가 가장 짧은 7.3시간을 기록했다. 전체 평균은 8.2시간으로 2014년 7.5시간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구한 것이고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실제보다 앉아있는 시간은 좀 짧게 그리고 신체 활동을 하는 시간은 좀 길게 대답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측정한 결과는 설문조사에 비해서 더 정확하게 측정된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또 여러 가지 성인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 사회를 그린 이 애니메이션 속의 사람들처럼 언젠가는 절대 걸어다니지 않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저절로 움직이는 의자에 앉아 있으면 거기서 식사를 하고 원하는 영상을 보고 모든 생활이 가능하죠. 당연히 다들 비만입니다. 어쩌면 저 영화 속 이야기는 곧 닥칠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움직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비활동성 질환으로 한 해에 500만 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생활하는 데서 오는 병이라고 해 의자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연구자들은 앉아 있는 것은 새로운 흡연이라고까지 부르며 이 의자병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앉아있는 것과 인슐린 저항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된다. 인슐린은 포도당의 흡수를 도와 우리 몸의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준다. 그런데 오래 앉아있게 되면 체내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세포 속에 포도당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말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혈액 속 포도당을 흡수하기 위해서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지방분해 효소의 활동이 둔해져 몸에 쌓이는 지방이 늘게 된다. 그 결과 비만을 비롯해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을 유발하게 된다. 더구나 오래 앉아있고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 근육이 줄어들면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저장된다. 최근 당뇨병과 각종 대사질환의 원인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앉아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10시간 이상인 직장인은 5시간 미만인 직장인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위험이 최대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좌식 생활은 곧 내장 지방하고 연결이 되고 이 내장 지방은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켜서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성인병을 일으킴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혈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좌식 생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계속 앉아서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다가 탈피하고 계속 이제 움직이고 활동하고 집에서든 사무실에서든 좌식 생활을 갖다 최소한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우리 국민의 앉아있는 시간은 매년 늘고 있는 반면 걷는 시간은 줄고 있다. 운동할 시간이 없는 바쁜 현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은 없을까? 운동 강도라든지 에너지 소비라든지 신체 활동을 할 때
어떤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주는 무선 호흡가스 분석 장비입니다. 먼저 40대 남성이 자동차로 출근할 경우 어느 정도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알아봤다. 약 6.3km, 25분 거리에 44kcal가 사용됐다. 그러면 같은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엔 어떻게 다를까?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는 과정에서 꽤 움직이게 된다. (6.3km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40분. 총 162kcal의 에너지를 사용했다. 대중교통이 자동차보다 약 4배 정도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다. 70kg의 성인 남성의 경우에 러닝머신으로 빨리 걷기를 했을 때 30분간 소비된 에너지는 150kcal 정도 됩니다. 이를 40분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할 때도 비슷한 정도의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 41kcal가 소모된다. 그런데 광고 시간 2분 동안 걸레질을 했더니 단 2분일 뿐인데 11kcal가 더 소비됐다. 평범한 생활 속 활동도 운동 효과가 있었다. 우리의 그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제 중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 이상은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이나 이제 저강도의 활동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 앉아 있는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저강도의 활동을 하는 것을 권유하고 그것이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